가난한 집안에 장녀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남의 집 식모로 팔려가듯 몇 푼 되지도 않은 돈을 받고 살다가 조금 머리가 커지자 봉제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고자 보조부터 시작해 잠도 못 자면서 죽으라고 일하던 누님이 계셨답니다.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하나 사 쓰는 것조차 아까워 돈을 버는 대로 고향 집에 보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많은 먼지를 하얗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몸은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저처럼 일해서 동생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는 등 제대로 키웠죠. 누나는 시집 가는데 들어갈 돈도 아까워 사랑하는 남자를 눈물로 보내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숙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그러다 몸이 이상해서 약국에서 약으로 버티다 쓰러져 동료들이 없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위암 말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아 수술해서 위를 잘라내면 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망설인 끝에 누나는 미국에 사는 큰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든단다. 어쩌면 좋겠니? 그러나 동생이 골프를 치다 말고 말했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내가 3천만 원이 어딨어. 아, 알았다. 미안하구나. 결국 힘없이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둘째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둘째 동생은 법대를 나온 변호사였습니다. 동생아,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네. 어떡하면 좋으냐? 둘째가 말했습니다. 누나, 요즘 변호사 수임이 줄어들어서 힘드네. 나중에 연락할게.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여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 얘기를 하자 막이라는 동생이 아내와 함께 단숨에 뛰어왔습니다. 누나, 우리 누나 집 보증금을 떼웠어. 이걸로 수술부터 합시다. 누나는 막내의 사정을 빤히 아는 터라 그냥 동생 부부를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 고오자 침대에서 잠드는 올케를 바라보던 누나는 조심스레 옷을 갈아입고 밤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건널목에 우두커니 서있던 누나는 자동차 불빛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한많은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올케는 꿈속에서이듯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 어깨를 토닥이는 누나의 손길이 느껴져 놀라 깨어보니 누나의 자리가 비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 침대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하고 펼쳤습니다. 몇 줄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막내야, 옳게 고마워. 내 죽어서도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그나마 죽기 전에 보험을 들어놔서 이거라도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누나가 죽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두 동생은 누나의 사망보험금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막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두 형수와 함께 온갖 욕설에다 죽일 듯 위협까지 가해왔습니다. 결국 법정으로 가고 말았죠. 처음에 막내는 줘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핏값에 두 형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던 막내는 결국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변호사 친구들이 변로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의 소송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고 누나의 휴대전화에 문자까지 읽어주자 두 형은 창피해서인지 두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만큼 살아보니 삶이란 그렇더군요. 모두 자기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통분모일 것입니다. 불쌍하게 삶을 마감했던 누나는 대체 이 세상에 왔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셨을까요? 성자 같은 산, 바로 선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60에서 70년대 산업화를 이끌었던 우리의 누이들, 그리고 형님들, 그리고 썩어 문드러져 거름이 되어주신 부모님들, 그분들을 결코 선생이라고 치부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